아, 이게 네, 찍어보니까 10분이 1기가예요. 아니 10분이 1기가야. 30분을 찍으면 3기가예요. 근데 용량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남은 용량이 10기가밖에 안 돼. 사진 정리하면 되잖아요. 되는데 귀찮더라고. 10분 단위로 보통 끊고 가는 거야. 그리고 니네 이거 내가 24, 27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를 찾아서 봐야 되니까 텍스트 하나별로 잘라서 하는 거예요. 자, 121쪽이요. 24번, 27번 지문을 보도록 합시다. 2017학년도 9월 24번, 27번. 자, 먼저 보면요. 보여줄게요. 언제나 그러하듯 평광펜이 문제들의 근거라고 거의 가득 찼지? 그러니까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놓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24번 같은 경우가 파란색이고 25번 같은 경우가 분홍색이고 26번이 초록색이고 그리고 27번은 주황색인데 단어 문제라서 쉬워요. 하지만 내가 이거 풀어봤겠지? 27번의 정답률은 30%밖에 안 돼요. 되게 쉽지만 그러면 27번부터 할 거야. 보세요. 27번부터 봐. 이거 왜 틀렸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야, 틀린 사람. 솔직히 어차피 니네 사진 안 나와. 자신 있게 손 들어도 돼. 틀린 사람. 너 혼자 틀렸어? 진짜? 2명? 그럴 리가요. 안 풀었겠지. 그죠? 27번이요. A는 넘어선이에요. 이것과 같은 걸 찾아보란 이야기입니다. 다른 걸 찾아보란 이야기잖아요. 또 보기를 봤더니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그거 나오고요. A는 통사적 합성어래요. 이거를 원형으로 갈게요. 넘어서다라고 가자고. 이거 다른 거 찾으면 돼. 이게 어려우면 안 되거든요. 일단 이거 어떻게 돼요? 찢어보면 이렇게 되지? 얘가 뭐죠? 뭐예요? 어간이요, 어근이요? 어간이요, 어근이요? 이러니까 틀리는 거야. 이거 기초 아니냐, 기초? 어간입니다. 얘도 어간이에요. 어간끼리 무작정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뭘 끼워주죠? 이게 연결어미예요. 그리고 만약에 뒤에 종결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 얘는 뭐예요? 종결어미예요. 어말어미이기도 하고 종결어미이기도 하고 평서형 종결어미야.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어간끼리 붙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걸 넣어준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우리말의 말에 맞는 거니까 그게 바로 통사적 합성어다. 그래서 뭘 찾으란 이야기예요? 그런 거 아닌 걸 찾아주란 이야기예요. 그럼 봐. 1번 같은 경우에는 다 찢어보면 돼요. 어떻게 찢으면 돼요? 주고받다. 주다잖아요. 주다. 받다잖아요. 바로 연결 안 되죠? 그래서 뭐가 붙어요? 고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잖아. 얘도 연결어미야. 똑같아요. 2번이요. 타고 나다도 마찬가지야. 타다와 나다예요. 근데 연결이 한꺼번에 안 되고 되게 이상하잖아. 뭐가 붙어요? 이 사이에도 연결어미 고가 붙어줘요. 그 다음에 3번. 알아듣다도 그래. 알다입니다. 알다. 알다 더하기 듣다예요. 근데 이상하잖아. 그래서 뭐가 들어가요? 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는 모음조화 따져야 되니까 어나 아가 들어가지만 여기는 양성모음이니까 아가 들어가는 것뿐이야. 알아듣다. 4번 같은 경우는요. 갈다죠. 뭔가를 바꿔야지. 그리고 입는 거지. 근데 이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뭐 해요? 여기도 아나 어가 들어가야 하는데 얘가 양성모음이니까 아가 들어가주면 돼요. 다 똑같아. 고든지 아든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거 4개는 다 연결어미야. 그러니까 뭐예요? 다 통사적 합성어예요. 그럼 답이 5번 아니냐? 5번은 뭐예요? 오르내리다. 오르다. 내리다. 그냥 붙었잖아. 없죠. 없으니까 뭐예요? 얘는 중간에 연결어미가 없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그래서 5번이야. 근데 내가 한번 니네 확인할 때 찾아봤겠지만 제일 많이 고른 게 2번하고 5번이래요. 2번하고 5번 둘 다 36%라고 했더라고. 굉장히 많이 한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한번 니네 거꾸로 생각해봐요. 왜 적지 않은 아이들이 36%면 3분의 1이야? 대부분 이걸 골랐을까? 왜? 아마 이건 찍어서 맞은 애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은 사실 되게 쉽다고. 왜 골랐을까? 왜 골랐을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왜 골랐을 것 같아요? 왜 타고나다를 비통사적이라고 생각했을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출제를 하게 되면 예측을 하거든요. 아, 이거는 좀 틀릴 것 같아. 이거는 맞을 것 같아. 이건 주는 문제야. 이건 니네 어렵게 하는 문제야 하는데 이거는 니네 주는 문제에 가까워요.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고나 아 없는 거 찾으면 돼. 그럼 5번이야. 근데 왜 틀렸을까?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대충 이거 좀 어색한데? 이거 골라야지. 이거 자주 쓰는 단어인데? 이거 자주 쓰지만 우리 사실 이유를 몰라요. 왜 이걸 골랐을까? 그래서 뒤에 해설지에도 옹색한 얘기밖에 없거든요. 학생들이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아니면 나중에 봐요. 학생들이 합성어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것이다. 이거 니네 멍청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36이 나오면 안 되는 문제야. 이거 3점도 아니지? 그쵸? 니네 틀리면 안 돼요. 답은 어쨌든 5번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가 끝났지. 그래서 3개만 풀면 돼요. 그리고 이 3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볼게요. 풀면서 바로바로 확인할 거야. 근거. 자, 세계 경제 포럼의 일자리 미래 보고서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향후 5년간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경고했대요. 실업률이 증가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도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최저소득보장제가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최저소득보장제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지. 이게 일종의 최저임금이에요. 그리고 이따 보면 알겠지만 기본소득제는 또 달라. 지금 읽은 게 24번에 몇 번? 몇 번? 2번. 왜요? 무슨 역할이래요?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대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 다음 나와. 최저소득보장제는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일정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이게 24번에 1번의 반쪽이죠. 최저소득보장제는 뭔가? 나와 있지? 이따가 기본소득제 확인해야 돼요. 이를 실시한 경우 국가는 가구별 총소득에 따라 지원 과거를 선정, 동일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준다. 주는 겁니다. 그 일 안 해도 주는 거예요. 최저 생계비. 아니면 죽잖아. 큰일 나잖아. 쌀 살 것도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최저 생계비를 80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국가라면 만약에 내가 일해서 50만 원을 벌어요. 그럼 80이 안 됐지? 차액인 30만 원을 주는 거. 어쨌든 80만 원은 유지해 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최저 생계비의 제한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정 소득을 넘는 어느 지점부터는 총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게 돼요. 이때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소득을 면세점이라고 합니다. 총소득이 면세점을 넘는 경우에 총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어서 순소득이 총소득보다 줄어들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봐.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 나라의 면세점은 100만 원이라고 하자고. 어떤 사람은 9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겠지? 그 대신에 국가에서 뭘 받아요? 10만 원을 지원받겠지? 그래야 얼마가 되니까? 그래야 100만 원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101만 원을 벌어요? 참 희한하게도. 그러면 넘어갔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내야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세금을 내야 하겠지. 근데 만약에 그 세금이 일률적으로 여기 나와 있나? 일률적으로 만약에 5%라고 해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세금은 전체의 5%다. 그럼 얼마를 빼야죠? 101만 원의 5%면 얼마예요? 5만 500원인가? 한 그쯤 되겠지? 얼추 그럴 거예요. 그럼 여기서 5만 500원을 빼봐. 귀찮으니까 5만 원 빼봐. 대충. 그럼 얼마 돼요? 96만 원 되죠? 극단적으로 가요? 99만 원 버는 애는 받아요? 뺏겨요?
받아야죠. 얼마요? 10,000원이요. 얘 얼마 돼요? 100만 원. 자, 이게 최저소득보장제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에요. 물론 한 내가 1,000만 원 번다 그러면 관계 없거든요. 워낙 많이 버니까 관계 없지만 요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부분에서는 이건 괜찮아. 얘도 받으니까 괜찮아요. 얘는 어떨까요? 기껏 이래서 1만 원 넘어갔더니 세금을 막 내야 돼. 그래서 안 한 애보다 4만 원이 적어져요. 이게 마지막에 순소득 되는 거야. 이게 총소득이에요. 위에 게 총소득.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런 사회가 있다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니네라면 뭐 할까? 일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받는 거야. 한 이렇게 받으려고 하겠지. 왜? 그러면 이득 보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제 나와 봐봐요. 그런데 국가에서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경우 면세점 이하 그 부근 소득에 속한 일부 실업자, 저소득층은요. 일을 하여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 일하지 않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아니야. 확실하게 합시다. 전혀 버는 게 없어요. 국가에서 얼마 줘요? 100만 원 주지? 어쨌든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면 야, 일 안 하고 100만 원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돼. 또한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소득 및 자산 심사를 하게 되므로 관리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고요. 실제로는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자격이 있지만 서류를 갖추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생기기도 한다. 문제가 몇 가지예요? 4가지 나와요. 하나는 이런 경우, 하나는 일 안 하고 돈 받는 경우, 하나는 거기도 있는 것처럼 관리 비용, 하나는 사각지대.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 요거 하나 얘기할게요. 니네 아마 니네 동생들 중에 사촌이나 뭐 이런 것 중에 아동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몇 살까지 주는지 혹시 알아요? 아동수당? 국가에서 10만 원씩? 애 있는 집은 무조건 줘요. 몇 살까지? 몇 살까지 줄까? 진짜 모르나? 니네 관심이 없냐? 관심이 있어야지. 만 6세까지. 그리고 올해 이게 만 7세까지 주기로 했거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가정집에 10만 원씩. 크진 않은데 안 받는 것보다 낫잖아. 니네 나중에 애 키워봐요. 10만 원이면 10만 원 받는 애 안 키우지. 이런 얘기 나오긴 할 거야. 근데 이거라도 주니까 좀 나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상위 10%에 속하는 가정의 아동에게는 안 준다는 얘기를 했어요. 얘는 제외야. 왜 그랬을까? 니네 아마 이거 관심 들어봤을걸? 이런 걸 무슨 복지라고 하죠? 명칭 2개 혹시 기억나요? 혹시 아나? 이런 복지를 뭐라 그러지? 이렇게 특정 사람들은 제외하거나 특정 사람들에게 주는 복지를 뭐라 그러죠? 이런 형태를? 진짜 몰라요? 니네 안다 그래야지. 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니네 수준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선별적 복지라고 해요. 그럼 그냥 다 주는 건 뭐라 그럴까요? 니네 2학기부터 무상급식 되는 거 알고 있나? 받았죠, 가정통신문. 다 주지. 그런 걸 무슨 복지라 그러죠? 그런 걸 보편적 복지라고 해요. 장단이 있는데 이거 예전에 이거 할 때 막 요거를 또 찾아내야 되거든. 찾아내는데 드는 비용이 얘네 그냥 다 주는 비용이랑 똑같았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여기에 공무원들이 일이 엄청 들어가요. 되게 복잡했거든. 그러니까 나의 소득, 그다음에 맞벌이 한다면 뭐 애들 엄마의 소득, 그다음에 그 집에 있는 자동차, 그 집의 가격,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을 해서 요게 나오는 거야.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냥 얘네 다 줘버리는 비용이랑 똑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관리 비용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깔끔하게 그냥 다 줘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깔끔하게 다 줘버리면 뭐가 문제가 또 사라져요? 이게 사라지는 거야. 무조건 주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죠? 볼게요.
자, 지금 읽은 거 가지고 25번부터 먼저 풀어볼까요? 봐봐요. 보기는 최저소득 보장제를 채택한 어느 국가 가구별 소득을 나타내는 표이다.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볼게요. 질문. 다는 어떤 집이에요? 다는 어떤 가족이에요? 칠판에 있는 걸로 설명을 한다면 다가 총소득이 50인데 순소득도 50이야. 얘는 왜 100만 원이 안 되죠? 왜 안 돼요? 여기에 속해요. 빠뜨린 거야. 이게 다예요. 그 다음 가는요. 40인데 100만 원까지 채워줘. 나 80인데 100만 원까지 채워줘. 그게 얘네죠. 이게 가와 나 유형이에요. 그 다음 라 110인데 88까지 세금 냈지. 그게 여기죠. 아까 우리 100일로 갑시다. 원래대로. 이게 라예요. 마지막에 마 200인데 160이에요. 이것도 여기에 속해. 그러니까 마도 여기입니다. 근데 요게 안 나왔잖아. 그리고 얘랑 비교하는 거 좀 전에 내가 100일을 98로 바꾼 거 안 나왔잖아요. 선택지에 있어요. 봐요. 1. 가가구는 국가로부터 60만 원을 지원받았겠다. 맞죠? 차액만큼. 2. 나가구는 순소득이 100만 원이 되었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었다. 아니고요. 잠깐 다시 그 왼쪽에 A를 봐. A를 보면 위에서 그 A 넘어선 오른쪽에 나와 있지. 어느 지점부터 총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예요. 총소득이에요. 순소득이 아니라 총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려요. 순소득이 100만 원 되었으므로 세금 부과가 아니라 총소득이 원래부터 80이었기 때문에 세금 안 내요. 3번. 다가구의 총소득 순서를 보니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이겠다. 사각지대요. 4번이요. 라가구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취득생계비를 보장받기 위해서 일부러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거 확실하게 갈까요? 4번에 이렇게 바꿔봐. 라가구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 말 집어넣어요. 세금을 내지 않고 소득을 줄여서. 이 말을 집어넣으면 명확해지겠지. 세금을 내지 않고 소득을 줄여서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기 위해 일부러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얘가 만약에 맞벌이다. 그럼 한 명은 일 안 하는 거야. 그럼 확 내려가겠지. 그럼 세금도 안 내고 지원도 받죠. 110인데 88까지 내려가. 얘만 억울한 거라고. 4번은 맞는 얘기고요. 5번. 마가구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어서 순소득이 총소득보다 줄어든 것이겠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요거 얘기하는 거니까요. 답은 2번. 그 다음에 그 A에 아까 넘어갔는데 A에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지원 가구를 세 번째 줄.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동일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준다. 이것도 24번에 2번의 근거가 되기는 돼.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면 여러 개 다 찾는 게 좋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자, 다시 A, B치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 자 보세요. 처음에 이거를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유지해 나갔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뭐예요? 보완해야죠. 그게 바로 뭐예요? 기본소득제지.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동시에 나온 게 아니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관계는 그래요. 기존의 복지 재원을 하나로 모아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모든 구성원이요.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게 1번이죠. 24번 1번 확인됐지? 기본소득제 개념 나와 있으니까요. 대안으로 제시됐고요.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저소득층 또한 이러한 소득이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으로 10만 원을 국가에서 50만 원을 주면 이건 내가 일하는 만큼 더 얻는 거야. 그러면 이거만 받고 살 거면 멈추면 되고 더 벌 거면 일하면 되고. 하지만 이거는 최저소득이 아니라 기본이지 이거보단 얘가 더 작아요. 충분히 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는 배겨낼 수 없을 정도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00만 원이면 50만 원 주는 거야.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일해야지. 일하란 소리예요. 기본소득제는 풍족하게 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일부러 일자리를 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됐지. 동시에 기본소득제는요. 자격심사 과정이 없어요. 그냥 다 주면 돼. 무조건 주면 돼요. 가서 돈 주세요. 그럼 주면 돼요. 두 번만 안 주면 되겠지. 표시해 두면 되죠. 제도 소외된 빈곤 인구도 줄일 수 있다. 근데 여기 하나 좀 줄 쳐봐.
제도에서 소외된 빈곤 인구를 없앨 수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줄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요거는 완벽하게 해결이 안 돼요. 얘는 해결돼요? 이것도 해결돼요? 이건 해결이 안 돼요. 단 감소는 가능하다고. 그럼 니네가 뭐라고 질문해야 돼요? 선생님 이거는 왜 안 되죠? 라고 물어봐야 되고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글쓴이한테 물어봐야지. 그런 게 다 뭐예요? 비판적 질문이에요. 근데 줄일 수 없습니다. 왜냐? 다 모르잖아.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 파악이 안 된다고. 하지만 자 얘도 문제점이 있어요. 모든 국민에게 일정하게 지급되는 만큼 이에 만족한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일정한 사람이 줄어들 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50만 원을 주면 이거면 됐지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이 일 전혀 안 하고 이거 받으면 좋은 거 아니냐? 내가 만약에 집이 있다. 집이 두 채다. 한 채는 내가 살고 하나는 세 줬다. 거기 나오는 세가 한 20만 원이다. 니네 혼자 살면요. 70이면 지금도 살아요. 집 있으면. 선생님 힘들잖아요. 죽진 않아. 풍족하진 않지만 가능은 해요. 충분히 먹을 수도 있어. 집도 있으니까. 선생님 어떻게 다녀요? 어디 안 가면 되지 뭐.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게 사는 거야. 끝이에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더더욱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일 안 하겠지? 그 다음에 복지 예산이 상대적 부족한 국가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워요.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5천만이거든요. 5,500만인가? 야, 10,000원씩만 줘도 얼마예요? 오, 상상도 할 수 없지? 그쵸? 10,000원만 줘도 5천만이면 어떻게 되냐? 요거 아니냐? 10,000원을 주면 한 달에 요거 아니냐? 10억, 100억, 1,000억. 너무 많지? 10,000원만 줘도 끔찍해요. 함부로 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는 불가능에 가깝죠. 자, 그 다음 기본소득 이상의 혜택을 받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경제 지원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있다. 왜냐? 처음부터 싹 다 모아서 주기로 했기 때문에 얘네는 어디 갔어? 얘네 되게 힘들어. 90만 원이면 만약에 얘네가 4인 가구라고 칠게요. 4명이 못 살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기로 하면 더 이상 못 주는 거야. 그럼 얘네는 4명 가지고 이걸로 살아야 돼요. 취직하면 되잖아요. 안 되면 어떡할 건데? 더 이상 줄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줄 수 있지만 기본소득제 기본 개념은 이거 주고 끝이에요. 기본소득제를 현실하여 적용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장단이 있죠. 그러니까 얘도 문제점은 존재하더라. 그럼 이제 뭐 나와야 돼요? 이거를 보완하는 게 뭔가 나와줘야 하겠지? 나오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도입을 모색하는 국가나 지자체는요. 모든 국민들이 소득을 일정 보장받는 만큼 생산과 소비가 촉진, 이로 인해 전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24번의 3번이죠.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 효과는 무엇인가? 이겁니다. 촉진, 생산 소비가 촉진, 전체 경제가 활성화. 그러면 24번의 답은 5번이잖아요. 4번은 요거잖아. 얘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완하는 거. 5번은 안 나오죠.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5번이고요. 자, 마지막 26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기억을 시행할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 가장 적절한 거를 물어봅니다. 기본소득제잖아요. 1번. 과도한 생산 얘기는 몰라요. 본문에 안 나와. 2번. 국가지원 만족한 사람이 늘어나서 그럴 리가요.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늘어나야지. 근데 늘어나는 게 문제점은 아니죠. 만족한 사람이 늘어날 좀 그렇잖아. 자, 3번. 기본소득을 동일하게 제공하므로 이거 왼쪽에 그대로 있었죠. 어디에 있느냐면 밑에서 한 8줄, 9줄 기본소득 이상의 혜택을 받아는 취약계층에 더 많은 경제를 지원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있다. 이게 3번 얘기하고 똑같아요. 4번. 자격심사를 하지 않아서 제외되는 빈곤 인구는 감소할 겁니다. 일단 막 주면 되니까. 5번. 사회 안전망이 취약해지므로 아니죠. 확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물론 총 비용은 내려갈 수 있지만 내가 받는 건 내려갈 수 있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주니까 사회 안전망 보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부 실업자는 지원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받겠죠. 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서요. 거기 있는 지문 하나만 가만 보고 오늘 끝냅시다. 122쪽에 가를 보세요. 지문 길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딱 하고 끝내고요. 자, 오늘 니네 숙제는 어디까지 풀어오냐면 목요일까지
35번까지 아니 38번까지 풀어와. 지문 2개 반이에요. 38번까지 풀어봅시다. 목요일에 할 거예요. 아, 다음 주지? 이번 주는 아니지? 아니지. 나 혼자 올릴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농담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가를 보세요. 한국 문학 작품을 야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걸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뭐라고요? 여기 너 찍을 거야. 가요. 한국 문학 작품들 사이에 면면이 흐르는 공통적인 특질을 우리 문학의 전통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문학에는 뭐가 있대요? 정과 한이 있습니다. 2개 다 있는 거예요. 정이랑 한이에요. 어? 이럴 수가. 이름이 딱 나오네. 그 중에 한이요. 인간의 감정이 억눌려 응어리가 매듭처럼 맺힌 게 바로 한이에요. 그러니까 한의 핵심은 억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응어리고요. 이게 매듭 짓는 거. 그래서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응축되지. 그래서 그게 뭘로 바뀌죠? 보통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뭘로 해요? 화병 생기는 게 요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한은요. 왜 나타나느냐? 역사의 비운, 사회적 억눌림, 어긋난 인간관계 3가지입니다. 역사 문제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사회 때문에 그렇고요. 개인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오랑캐들 때문에 우리 많이 죽었죠? 사회에서는 여자들 많이 무시하는 거 있지? 개인적으로 누구 사귀었는데 헤어졌다 한 쌓일 수 있죠? 3개 다 나오는 거야. 하지만 한국 문학 작품 살펴보면 단순히 하늘의 슬픔과 아픔만을 그리지 않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어디까지 가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게 우리 문학의 특징이야. 여기서 물론 끝나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더 나갑니다. 어떻게 해결하는데요? 그것을 극복하려는 풀이의 모습도 그리고 있다. 그래서 해소는 풀이라고 볼 수 있지. 우리 문학은 크게 2개예요. 한의 문학도 있고 풀이의 문학도 있어요. 자, 이게 뒤에 나오는 나고요. 이게 뒤에 나오는 다예요. 봉산탈춤, 별 3위 인곡. 아 힘들어요. 임금님 보고 싶어요. 한이 풀리지 않아. 이놈의 양반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 거. 풀죠. 진짜로 죽이지 못하니까 여기서 막 혼내준단 말이야. 푸는 거야. 맺히고요. 풀어요. 그게 우리 문화의 크게 2개. 김춘택의 별 3위 인곡은 평생 벼슬하지 못했던 그가 당쟁의 힘을 유배갔을 때 지은 가사로 3위 흥민의 영향을 받아 지어진 작품이래요. 뭐래요? 임금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었을 때. 요거죠? 요거예요. 임금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었을 때. 유배 갔으니까 임금님 못 보잖아. 이때 임금을 이별한 이유를 설정하여 임금에게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대개 이런 작품들은 변화온 충정으로 극복한다. 극복을 뭘로 해요? 임금님 보고 싶어요.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충정으로 극복을 합니다. 아마 남녀 사이의 관계라면 당신 끝까지 기다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이요. 봉산탈춤은 가면극이에요. 양반의 무능, 허위, 부조리를 폭로하고 비판해요. 아랫줄이요. 사회를 풍자하죠. 양반을 비하는 욕설 행동들을 거침없이 표현해요. 아랫줄. 익살스러운 말로 대상. 양반이요. 양반을 조롱하고 희화해요. 그래서 뭐예요? 서민들의 갈등과 고통을 웃음으로 해소합니다. 그래서 봉산탈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별사민곡은 여기. 뒤에 나다랑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오세요. 다음 주 월요일 거. 오늘은 여기까지.